조희대 대법원장이요. 윤석열 파면 직후에 한덕수랑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사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앉아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예. 대법원의 대법정 저 위에 법대 위에 근사하게 근엄하게 가운 하나 걸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사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어야 될 거를 확인시켜 주죠. 근데 이거 우리 같은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얘기를 했냐라는 거 물론 제보가 있으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대목이긴 한데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대법원장이라고 특별한 지위를 누리지 않아요. 헌법상 그 형사소추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 단 한 명, 대통령. 예. 그것도 현직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빼고는 누구나 다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희대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받아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나이 먹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공직이랑 공직은 다 해본 사람들 조희대도 뭐 이미 대법관을 지냈고 지금 대법원장을 하는 거니까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한덕수는 말할 것도 없죠. 국무총리 2번 했던 사람들이 정말 초유의 뭐 거의 50년 만에 닥쳐온 아주 이런 중요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골몰했던 게 야당의 유력한 네. 정치인을 제거하는 거였다는 게 그렇죠. 너무 서글프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국민들의 민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챙길 게 없는지 국가 신인도 갑자기 낮아지니까 뭐 수출에 영향은 없는지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내란 사태 때문에 혹시 한국을 찾는 걸 꺼리는 건 아닌지 그럴 때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안정감을 줄지 뭐 해야 될 일, 챙겨야 될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완전히 제쳐놓고 실제로 내란 사태 이후에 6월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까지 사실상이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예. 정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딱 한 대목이었어요. 각자 낙하산 보낼 때만 활발하게 움직였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도 마이너스였고 예, 물가는 맞습니다. 계속 뛰고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이럴 때 공직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국민 덕분에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짓이라는 게 예. 고작 이런 거였다는 건 충격적이고요. 이건 반드시 수사 대상이 돼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하는데.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면은 이제 예. 그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과감하게도 그렇고 예. 조희대가 양심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법과 양심에 따라 그런 이런 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 또 각자 양심인데 양심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쵸. 반복적으로 이를테면 이재명 당시 후보 지위에 있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조희대가 양심이 약간 있어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손을 떨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걸 읽으면서. 근데 예.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정말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했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통해서 좋은 자료가 왔는데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심리 기간이 평균 994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사건만 34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30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매우 이례적으로 맞습니다. 대선 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한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은 알아서 대법원 처리할게라는 말을 지킨 거고 조희대가 자기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기득권,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불편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갈아치우려고 했던 건데 아니 법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렇죠. 뭔데 대통령을 자기가 골라요. 대통령은 국민이 고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도 대단한, 개입할 수 없는 예. 일을 해버린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계시지 않고 이제 여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압력을 가하면서 아니, 압력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강한 어조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목소리를 싣고 있죠. 네네. 예, 그런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론과 관련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라고 입장이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헌법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희대가 대법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지가 그만두지 않는 한 근데 그 사람 자기가 그만둘 사람이 아니죠.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밖에 없거든요. 예. 아니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이고 대통령이 특검 보고 저 사람 수사해라고 지시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회가 탄핵 소추하거나 수사를 받는 건데 이때 대통령이 낄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과 예.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아닌 거고 대통령이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논의해봤자죠. 예. 논의하면 논의한 결과를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대통령 된 게 칼춤을 추려고 된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아니 그 지난주에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검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당한 일이 막 떠오르는데 얘기는 안 하고 근데 나 좀 억울하긴 하다. 왜냐하면 요새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들이 막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왜 보도 안 하냐. 나는 외계인이냐 이렇게 예. 푸념을 하고 나서는 곧바로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돌아와요. 난 많이 당했다. 그러나 내가 당했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장독대와 구더기 얘기를 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예. 장 못 담그냐라는 말도 있고 또 구더기가 싫다 하더라도 장독을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감정을 제어하는 모습이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모습이죠. 조희대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을 뻔했다 하더라도 조희대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외계인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지역 균형 발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놓은 청구서가 너무 많아요. 예. 기후 위기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도 사실 시간이 모자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잠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체력을 자신하지만 언제까지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미국 순방 때 보니까 약간 꺾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과로고 잠도 비행기에서 자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건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는 아주 진솔한 태도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주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난 당했지만 난 대통령이야. 지금 나의 위치는 대통령이다. 나는 이거를 예. 보복하면 정치 보복이고 그렇지. 여태까지 다른 네. 대통령들이 보여줬던 또는 윤석열이 보여줬던 그런 유치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난 내가 일을 해야지. 난 일하고 싶어서 대통령 됐잖아라는 예. 자기 다짐이고 참모들에게도 대통령 일하는 자리야. 대통령실 참모들은 일하는 자리지 사적 보복을 하는 자리, 정치 보복을 하는 자리는 아니야라고 오금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건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여론 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국민분들이 스스로 이 뉴스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 조희대 대법원 진짜 문제가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좀 여론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여론은 이미 형성된 것 같고요. 예,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언론은 여론을 반영하거나 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나 진실 보도도 가끔 하지. 가끔이잖아요. 네. 자기가 속한 지형에 따라 네. 움직이거나 하잖아요. 제가 그 대통령 기자회견 때 한겨레 기자, 대통령 출입하는 기자, 엄 기자죠. 질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상권 분립의 원칙에 예, 맞게 맞습니다. 답변하라고 예, 그래요. 위배되지 않는 그러니까 선에서 자기가 뭐냐면 프레임을 짠 거예요. 특별재판부는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단정하고 덤벼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죠. 대통령은 상권 분립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조중동도 아니라 뭐 매경 한경도 아니라 한겨레 기자니까
야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거 정말 우리 언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여론 형성이라고 드린 말씀은 네. 일단 정치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밝으시고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까지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김용민 TV를 비롯해서 뉴 미디어가 네.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예. 옛날 미디어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왜냐하면 그 카르텔이라는 게 그렇죠. 만만치 않아서 예. 뭐 법원 출입 기자 있는 거, 법조 기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은 주로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네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무작정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지면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검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구체적인 사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 검찰 개혁 같은 쟁점에서도 그렇고 뭐 일방적으로 판사들의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지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심각하죠. 그들만의 운동장이 따로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들 비법조인이 낄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그 여러분의 깨어 있는 시민 의식을 저희가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뉴미디어에서 열심히 종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